제가 사실 1억 오프닝을 안 하는데 네. 2018년에 런칭한 마르디 매크르디, 지금 한국 여자 패션의 대표 브랜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수식어 붙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제가 오늘 그 어떤 수식어를 붙이기보다는 이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르디의 대표님 박하몽님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보니까 또 어색하네요. 네. 어딜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대화하면 되고 카메라 가끔 보셔도 되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인연이 꽤 길어요. 네. 제 기억으로는 한 2010년 정도인 것 같은데 2011년. 11년 네. 피스피스를 맞아요. 하셨을 때 저는 이제 잡지를 하고 있었고, 맞아요. 피스피스는 동대문 디자인 스튜디오인가 거기에서 시작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동기가 네. This is never that. 정확하게는 후배죠, 걔네가. 아, 후배. 저는 1기고 걔네는 일기. 2기였어요. 아, 1기에는 로우 클래식. 로우 클래식이 있었구나. 네. 그때 그 시스템이 되게 엄청 좋은 시스템이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기라성 같은 브랜드가 다 나왔는데. 총 좋았어요. 제 생각에도. 실제 그때 막 그렇게 옷을 좋아해가지고 막 자기 브랜드 한다는 친구들이 한 곳에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는 뭐 별로 없었으니까. 네, 좋았죠. 맨날 뭐 짜장면을 시켜놓고 옷을 쌌으니까. 다 막 거의 밤을 새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게 2011년에 저희가 처음 인연을 맺고, 네. 그때는 피스피스라는 브랜드를 하고 계셨지만 결혼을 하시고 나서 이제 네. 마르디 매크리디를 런칭을 하셔서 네. 2011년에는 저도 굉장히 어렸었고 네. 대표님께서도 되게 한창 뭐 청춘의 그때였는데 네. 네. 어려운 시기를 되게 함께 했다가 지금은 엄청나게 큰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되게 이 인터뷰를 준비를 하면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되게 복잡 미묘했어요. 네. 네. 아까 저희가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때 좀 인터뷰를 많이 하다가 근래에는 안 하셨다 그러는데 네. 제 채널에 출연을 해주신 이유는 뭘까요? 뭐 너무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일단 장석중 채널의 팬이고 진짜예요. 근데 정말 처음 나왔을 때부터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위 애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몇 번째 편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초창기인데 옷 하다가 망해서 술집 한다는 제가 그 브랜드를 좋아했거든요. 같이 A랜드 세대예요. 그래서 뭐 명동 2호점 가서 뭐 거기 옷도 많이 사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페어 잘못 나가서 뭐 무릎 꿇고 울었다는 그걸 보고 너무 재밌었는데 이게 어떤 마음인지 알잖아요. 그 시대를 같이 보냈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때부터 다 찾아봤고 그러니까 장석정 채널 언젠가 나갈 일이 생기지 않을까. 원래 알고 있던 사이니까 라고 생각했었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연락이 왔을 때 이제 드디어 때가 됐나 보다. 드디어 이제 뭐 나의 도움이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연락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조금 솔직한 말로 민망한 부분도 있었죠. 어떤 면에서는 뭐 평소에 연락도 안 하다가 근데 뭐 연락을 드리기도 애매하고 뭐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하기도 애매하잖아요, 사실. 네, 괜찮아요. 근데. 그런 게 있는데 뭐 모르는 사이가 아닌데 뭐. 그래서 이거 딱 보고 화국 대표님 진짜 성공했구나. 그럴 수 있죠. 근데 정말 보기 좋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 마르디가 태어났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를 대략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빨리 하면 석종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스피스라는 남성 브랜드를 1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잘 안 되고 17년도에 접었어요. 접고 뭐 그때는 이제 결혼도 했고 아기도 생겼을 때여가지고 뭘 먹고 살아야 되냐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냥 뭐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옷이었으니까 이제 그때는 벌써 애도 태어났고 나이가 이제 저나 이수연이나 있었기 때문에 애들이 입는 옷은 못할 것 같았고 딱 우리 또래가 입는 옷 하자고 해서 마르디를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18년도에 마르디를 시작하다가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뭐 그냥 버티면서 하다가 이수연이 꽃 그래픽 하나 그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시즌이 주제가 꽃이어서 꽃 그래픽 그려달라고 해서 꽃 그래픽을 그렸다가 그게 터져서 지금까지 이제 마르디 하면은 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고 뭐 지금까지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복을 7년 정도 해오셨다가 이제 대표님 사모님하고 여성복으로 전향을 하셨잖아요. 남성복의 공식이 여성복에는 전혀 적용이 안 되나요?
또 노하우가 그래도 7년 동안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노하우가 전혀 적용이 안 되는 시장이던가요? 네, 저한테는 남성복에서 배운 어떤 그런 뭐 세일즈의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마케팅이라든지. 거는 네, 전혀 연결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남성복 그 피스를 했을 때 그 피스를 브랜드처럼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에이랜드가 주력이었고 에이랜드가 죽었을 때는 이제 무신사나 뭐 29cm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넘어갔는데 뭐라고 해야 되죠? 트렌드에 맞춰서 그냥 판매하기 급급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이번 시즌은 유행이 요런 거면 뭐 요런 식으로 풀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실상은 어떻게 팔까, 뭐 얼마나 할인을 할까, 뭐 이런 것만 고민을 했지, 뭘 보여줘야 되고, 나는 뭘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거고, 뭐 이런 고민은 크게 많이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잘 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뭔가 무신사한테 이런 거 같이 하자, 뭐 이구한테 이런 거 좀 해줘 라고 주장하기엔 힘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때 따지고 보면 뭐 경험했던 걸 마르디에서 했던 건 없는 것 같아요. 마르디 같은 경우도 꽃 그래픽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잘 됐을 때도 있고 안 됐을 때도 있고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꽃 그래픽으로 터졌을 때는 의도를 하신 거예요? 의도를 처음에는 안 했는데 네. 19년도에 처음 그 시즌이 꽃이 주제여서 19년도에 나왔다가 저는 그냥 제가 브랜드 했던 것처럼 19년도 주제가 꽃이니까 20년도에는 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난 시즌이고 지난 컨셉이고 그쵸. 보통의 공식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년도에 새로운 주제를 잡아서 새로운 그래픽을 만들어야 되는 게 제 방식인데 이수연은 MD 출신이거든요. 바이어 출신인데 한섬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는 그런 명품 브랜드들 바이어가 베이스로 있다 보니까 명품 브랜드들이 쇼를 멋있게 해도 실상 거기에 매출을 만들어주는 건 가방이거든요. 그냥 캐리오버로 매년 똑같은 가방을 팔아서 그거에 매출의 주를 이루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템, 그러니까 이 그래픽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데 이게 이 컨셉이 버려지기는. 지났다고 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이걸 다시 한번 밀어보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20년 초에. 근데 이제 저는 뭐 그 전에 피스 남성복 접을 때도 그랬지만 되게 싫었어요. 옷이 애초에. 그러니까 너무 지쳐있기도 했고 너무 소진시킨다고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그러면은 마르디 할 때도 나는 이제 생산만 그래픽하고 비주얼 작업하고 생산만 맡을 테니 이제 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건 너가 해라 이러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대장인 너가 뭐 이거 한 번 더 하자고 하니까 뭐 그래 라고 해서 20년도에 했다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19년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의도가 없이 그냥 했다가 20년도에 그걸 이수연이 밀어보자고 했을 때는 의도가 생긴 거죠. 이거를 한번 조져보겠다 뭐 이런. 근데 19년도에 터졌을 때도 사실 어떤 모멘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9년도에는 그 당시 우리 기준에서 터진 거지 그렇게 터졌다고 하기 좀 애매해요. 지금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 어쨌건 그게 어떤 발받침은 됐으니까 네네. 그 다음에 20년도에도 이걸 꾸준히 밀어보자라는 그런 전략이 나왔을 텐데 19년도에 터졌던 계기가 혹시 있었을까요? 많이 팔리게 된 계기? 모르겠어요. 그냥 룩북이 예뻤나? 저희가 그런 거를 은근히 잘 뭐라 해야죠? 전략적인 접근이 아니고 네네 잘 뭐 공부를 하려고 하거나 뭔가 작전을 짜거나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제가 그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브랜드들이 어떤 퀀텀 점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딱 있어서 그거를 한번 맞이하는 것까지는 다들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모멘텀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계단식 성장을 못하고 추락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과연 전략의 힘인가? 아니면 어떤 아니에요. 작전인가? 저희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운이 좋았다는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근데 너무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왜냐면 19년도에는 약간 잘 된 거예요. 근데 그 약간 잘 된 건 그냥 뭐 룩북이 예뻤거나 스타일링이 좋았거나 뭐라고 해야죠?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예를 들면 차분하고 좀 르메르 같은 스타일의 옷에서 조금 이제 그래픽이 센 뭐 예를 들면 스트릿 베이스의 컨셉으로 트렌드가 바뀔 때쯤 저는 그때 그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픽이 크고
맨투맨이나 막 이런 게 믹스매치에서 스타일링이 되는 게 조금 먹히는 시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픽도 특이하고 뭔가 스타일링도 잘했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잘 된 거라고 생각해요. 19년도는. 네. 근데 이제 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근데 그때 코로나가 그때 터지면서 원마일웨어 해가지고 그렇게 입는 옷이 막 되게 막 언론에서도 그렇고 막 그걸 되게 유행시켰고, 그 당시 이제 중국 고객들 뭐 면세점이나 이런 데로 오는 게 아니고 한남동이나 이제 개별 브랜드의 쇼룸에 직접 올 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해외 고객들이 우리한테 니즈가 있구나 라는 걸 느낄 때라, 그리고 그 해외 고객들이 자기네들 인스타에 이제 옷을 입고 올리면서 이게 오히려 국내에서도 영향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의도하고 애초에 뭐 한 건 아니니까. 근데 그 많은 것들을 대응하기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사실 폭발적인 주문이 들어오다 보면은 네. 생산이 뒷받침이 돼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정말 내가 상상치도 못한 정도의 주문이 계속 밀려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그거를 못 맞춰가지고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저는 그러니까 아까 석종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반응이 와도 계속 타지를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걸 못해서 인 것 같아요. 생산이. 그러니까 뭐 반응은 올 수 있는데 그거를 버텨내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냥 미쳐 있었어요. 그냥 거의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11년부터 같이 피스 남성복을 할 때 제 옷을 만들어 주시던 공장들이 다 그대로 마르디에 있거든요. 와. 그러니까 그 사장님들이 이제 제가 여성복 다시 시작한다고 했을 때 너 잘 돼가지고 너 것만 하게 해줘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제 걸 해주셨어요. 대박이다. 이제 수량도 안 되는 걸. 대박이야 진짜. 네, 근데 그분들이 계셨으니까 따지보면 완전 의리네. 그죠. 지금도 다 있어요. 그분들은. 궁금한 게 22년, 23년, 24년 지금 엄청나게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사업을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큰 사업을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대표님은. 근데 그거를 순간순간 대응하고 대처해야 되는 타이밍, 순간들이 계속 올 텐데 그때마다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을 어떤 식으로 대처하셨어요? 지금도 잘 모르고 오히려 그거 몰라서 더 좀 바보처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더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지보면 그런 경험이나 그런 시스템에 대한 그런 게 없으니까 예약 주문을 다 받고 야 이거 뭐 일주일 뒤에 보내야 돼. 이건 그냥 해야 돼. 이거는 뭐 그냥 무식하게 그냥. 이거는 그냥 약속이야. 근데 이제 안 되잖아요. 실상 들어온 물량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게 일주일 약속한 게 2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밀리는 고객들한테 다 뭐 메시지 보내고 죄송합니다. 뭐 2주 뒤로 밀렸습니다. 뭐 이런 거 메시지 보내고 또 이제 너무 밀리면 미안하니까 그냥 막 티를 한 장씩 더 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영업이익률이 어떻고 뭐 이런 GWP 이 가격이 이렇게 나간다고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미안하니까 티 하나 더 주고 미안하니까 옷 하나 더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시스템도 없고 경험도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어떻게 다 그러니까 이겨냈다고 해야 되나? 극복한다?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반대 하나의 그래픽이 유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면은 무시하죠. 그 그래픽은 그 브랜드는 더 이상 힙하지 않아. 더 이상 멋있지 않아. 네. 뭐 그런 프레임들을 씌운단 말이죠. 네. 사실 근데 저는 조금 특이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르디가 그 지점을 넘어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어떤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네. 그냥 그래픽으로 소비되는 브랜드. 근데 저는 그거를 지금은 넘어서 버린 것 같아요. 이제는 아예. 그래서 그런 수식어가 지금은 안 붙는 브랜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가? 네, 그거는 석종님이 또 저도 여기 나갔고 저를 아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해주는 걸 수도 있지만. 근데 마르디 매장 가서 보시면은 그 그래픽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른 옷들이 이렇게 쫙 걸려 있는데 사실 그 이면에 있는 옷들을 사람들이 많이 안 봐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게 딱 지금 석종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목표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면 패션에
그런 고관 여자라고 해야 되나? 패션을 좋아하는 분들은 여전히 뭐 저희는 그냥 뭐 저 꽃 티셔츠 파는 애들 뭐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훨씬 높죠. 근데 사실 그 하나의 그래픽을 가지고 이만큼 회사 만들고 이만큼 오랫동안 한다는 거 실력 아닌가요? 저는 뭐 100% 실력이라고 보는데 그거는.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아직 그걸 몰라주는 게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거를 알게 만드는 게 이제 저희의 숙제고 저희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그 전에도 어떤 그래픽을 가지고 성공시켰던 브랜드는 많이 있죠. 우리가 아는 브랜드들. 네네. 굳이 뭐 언급을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하나의 그래픽을 오래 지속시키는 브랜드는 저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는 시대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해외라는 시장이 진짜 열려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이런 그래픽으로 잘 됐었던 브랜드들이 있었을 때는 지금처럼의 해외 시장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쵸, 그것도 맞죠. 물론 저희는 당연히 이 그래픽뿐 아니고 굉장히 많은 옷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꽃이 없는 뭐 자켓부터 코트부터 뭐 되게 다양한 옷을 복종을 하고 있고. 맞아요. 심지어 아예 뭐 한남동에선 저희 카페에서 아예 뭐 공연이랑 뭐 이런 걸 계속 하는데 DJ들도 뭐 LP샵도 하고 있고 실상 거기에는 아무 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객들한테 우리가 꽃만 하는 애들이 아니라는 브랜드를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실상 지금 석중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르다고 느끼는 포인트는 우리의 그 노력 때문이 아니고 해외 시장이 열려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꺾이는 매출이 해외에서 나온다든지 뭐 우리가 더 지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그 해외 시장이 열려 있다는 거에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의 목표는 국내 시장보다는 더 해외 시장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매출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도 일본을 저희가 직접 나가기는 하지만 해외 시장에서 우리를 많이 알리고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자. 그래서 많이 우리의 상품이 뭐가 있는지 보여주고 그래서 결국에 그 짓은 매출을 올리기 위한 짓이니까 국내 시장의 목표는 좀 달라요. 국내 시장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이 동사무소 티라는 우리 플라워 티, 그러니까 플라워 그래픽으로만 먹고 사는 애들이 아니게 할 수 있을까의 국내 목표는 거의 좀 그렇게 있죠. 목표가 좀 다르죠. 꼭 그래픽은 몇 년간 더 가실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하실 거예요? 저희는 명확하게 이제 마르디라는 브랜드가 대중을 상대하는 브랜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중을 상대하는 브랜드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멋있는 정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중을 상대하는 브랜드는 굳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입고 싶은 걸 막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사람들이 꽃 티셔츠를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굳이 우리가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 뭐 이런 생각이 조금 있고 오히려 사고 싶은데 이게 막 못 사서 리셀이 붙고 막 이런 게 오히려 저는 조금 불편하고 사고 싶을 때는 언제든 살 수 있는 걸 만들고 싶은 욕심이 좀 있죠. 그러니까 꽃티는 정말 아무도 안 사기 전까지는 하지 않을까. 아까 중간에 하셨던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옷이 너무 지겨웠다. 네. 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아씨 뭐 이렇게 말하기는 여성복이니까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지. 네. 네, 저는 이제 많이 관심이 많이 없어졌죠. 그거는 나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입는 스타일이 이제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좋아하는 브랜드 옷은 뭐가 나왔나 보고 사거든요. 근데 그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제 새로운 스타일에 도전을 해본다거나 이제 배도 너무 나와가지고 지금은 그럼 한국 대표님은 완전 사업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조금 그런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15년 전에 상상하셨어요? 13년 전에? 완전 못했죠. 네. 지금은 아예 무언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디자이너 출신이고 뭐 그런 감도니 뭐 멋을 부리는 걸 좋아했으니까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떤 게 멋있는 거야 제 기준에 멋있는 거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따지고 보면 옷에 영향을 주거나 뭐 우리의 뭐 패션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
따지고 보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에 가깝죠, 지금은. 진짜 궁금한 게 이수연 대표님이랑 결혼하시고 브랜드를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대화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한 6, 7년간. 네네. 처음에는 어떤 대화를 했고 1년 뒤, 2년 뒤, 3년 뒤 대화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던가요? 너무 궁금하네 이거. 그러게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래도 부부가 엄청 합심해가지고 맞아요. 이제 우리는 벼랑 끝이야.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희는 거의 싸울 일이 없었어요. 회사를 같이 하면서. 너무 한편이니까. 너무 한편이기도 하고 너무 하는 파트가 달라서 네. 그러니까 따지보면 그래픽 같은 걸 제가 만들고 네. 룩북 같은 거, 뭐 비주얼 작업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제가 만들고 실제 옷을 어떤 옷을 만들 건지 그리고 뭐 이거 생산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수량을 어떻게 할 건지 기획 MD구나. 네. 네. 근데 얘는 디자인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이번 시즌의 컨셉은 뭔지 스타일링은 어떻게 할지 얘 머리에서 다 나와요. 그걸 저한테 필요한 그래픽이나 비주얼적인 걸 저한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컨셉 얘기하고 주제 얘기하는데 근데 이수연은 패션인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자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옷을 좋아하던 친구는 아니에요. 그냥 단지 좋은 명품들, 좋은 옷 입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섬을 들어가면서 이제 바뀌었구나. 패션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근데 이제 남성복을 하다 보니까 근본충에 가까웠고 그러니까 야, 이 옷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그런 애에 가까웠으니까. 근데 얘는 그거에 대해서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 이런 옷을 하고 싶은데 이거는 어떤 걸 해야 돼?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스웨셔츠가 시보리 부분이 이렇게 사이바에도 들어가고 원래 처음 디자인은 여기 목에도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빈티지 스웨셔츠에 되게 가까운 모티브를 얻은. 네, 그런 스웨셔츠였는데 결국에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단가에 영향이 가니까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저도 이게 여성 브랜드인데 내가 굳이 고집 안 부려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사이버에 이제 시보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예를 들면 이제 유수연이 맨투맨을 말하면 야 이거는 이런 걸 넣어야지 멋있는 거야. 먹어주는 건 이런 거야. 뭐 이런 주장을 제가 했었으니까 이수연도 그거에 되게 재밌어하고 그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보자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당연히 싸울 일이 없었고 그렇게 해서 잘 됐을 때는 뭐 그때는 이제 싸울 일이 거의 없죠. 잘 되니까. 그러면 뭐 맨날 택배 싸느라고 바쁘고 새로운 거 만들기 바쁘고 새로운 거 만들어서 내면 또 잘 되니까 또 택배 싸기 바쁘고 그렇게 해서 정신없이 또 지내다가 실상 최근에 조금 많이 싸웠는데 네. 이거는 이제 회사 운영적인 것 때문에. 아니,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항상 앞둘 때마다 대표님과 이수연 대표님의 의견이 갈릴 때도 있고 뭐 일치할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거의 갈릴 데가 없었어요. 거의 갈릴 데 없었어요.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여자의 말이 옳을까 남자의 말이 옳을까? 여자의 말이 옳죠. 그쵸. 저도 여자의 말이 옳아요.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저도 확신합니다. 네. 여자들은 시야가 넓어요. 네. 네. 남자들은 이것만 봐 항상. 저도 인정합니다. 네, 저도 인정합니다. 저 그래서 요새는 이수연 말만 들어요. 저도 그러려고. 이수연 말을 안 들어서 그러니까 들어서 잘못된 게 없었어요. 저를 아는 제 주위 애들은 형은 진짜 뭐 예를 들면 내보대 같은 경우에도 저의 과거를 아니까 뭐 형은 결혼 잘했어. 누나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마르디뿐만 아니라 뭐 이게 대내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다양한 브랜드도 인수하고 계시고 네. 네, 뭐 사업 분야를 좀 넓혀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을 또 하고 계시는지. 네, 마르디를 메인으로 하고 있고 그 브랜드를 이끌어갈 친구랑 같이 공동으로 회사를 만든 브랜드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저희 친구들인데 저희가 투자해서 인수했다고는 하기 그렇죠. 투자한 브랜드도 있고 그래서 뭐 한 8개? 그렇게 브랜드가 많았어요? 마르디 안에? 피스피스 안에? 근데 아직 되게 많은 분들이 알 만큼 아직 크지를 못해서 뭐 모르실 수 있는데 이제 그 정도 있어요. 그렇게 약간 인큐베이팅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마르디만 해도 사실 더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투자하고 함께 하는 친구들을 늘려나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처음에는 이제 되게 겁나서
그러니까 이 잘 됐다가 안 되는 애들을 너무 많이 봤잖아요. 11년부터 이 일을 했으니까. 엄청 많이. 네, 그리고 특히 또 이 그래픽으로 잘 돼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픽으로 잘 돼서 별로가 되는 과정도 많이 봤기 때문에 항상 저랑 이수연이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디가 잘 되다가 꺾이는 순간이 왔을 때 그렇게 별로인 짓거리는 하지 말자. 매장을 막 너무 늘리고 막 어쨌든이 지금 끝물에 뽑아먹겠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다. 저는 그게 진짜 멋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짓은 하지 말자 라고 이제 계속 서로 이 끝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영원한 브랜드는 없으니까. 잘 되는 와중에도 그런 생각을 했구나. 네, 맨날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올해가 끝일까? 근데 이제 내년 됐는데 내년 더 잘 돼. 매년 성장하는데 그 얘기를 왜 해? 우리 어떻게 더 성장시킬까 이러면 되지. 그거는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어느 정도.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판이 바뀌었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해외가 열렸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었을 때는 불안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근데 이제 저희의 따지보면 인생을 바친 브랜드니까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은 거죠. 현타 올 것 같고 이러니까. 근데 막 그거를 막 어떻게 살려보려고 하기는 불가능이니까 야, 그럴 거면은 차라리 지금 내 주위에는 아직 운때를 못 만나서 빛을 못 본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하고 같이 새로운 걸 만들어서 우리는 마르디 때문에 지금 따지고 보면 뭐 돈도 있고 뭐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걸 같이 쉐어해서 빨리 다른 브랜드 키우자. 다른 멋있는 브랜드. 해외 문이 열렸다. 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점점 저는 이제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이 될수록 국내 새로운 브랜드가 점점 덜 생길 것 같고 지금 있는 브랜드들도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인구수가 엄청 줄어들고 젊은 인구가 사라지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니면 여러 가지 대표님의 인사이트에서 봤을 때 현재 국내 브랜드는 해외 진출 필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수 시장으로만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어느 정도까지를 생각하느냐에 목표가?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항상 이 일을 지금까지 하고 마르디를 이렇게 달리고 물론 운때가 잘 만나서 컸지만 이렇게까지 바쳐서 했던 건 그게 목표를 내가 어느 정도로 잡아버리면 저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타이밍이 좋고 뭐 예를 들어서 내 팬덤이 형성이 돼서 어느 정도 내가 벌이가 나오는 회사일 수 있는데 그게 내년, 내후년이 됐을 때 어떤 변수로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이 들어왔고 지금 더 열심히 성장을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성장을 해놔야 위기가 왔을 때 버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국내에서 이 국내 시장 사이즈로 내가 최대한 성장하겠다라는 걸 했을 때 과연 위기가 왔을 때 안 버틸 정도로 클 수 있느냐는 저는 좀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고. 브랜드는 컨셉에 따라서 또 커질 수 있는 한계치가 정해져 있을까요? 그 팬덤을 형성하는 그 고객이 되는 시장군의 사이즈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은 돈을 정말 잘 벌고 싶은 사람들은 처음에 컨셉을 정말 잘 맞추고 가야겠네요. 그거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애매하죠. 왜냐면 예를 들면 제가 피스피스 개인 남자 브랜드 했을 때는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싶으니까 그런 컨셉을 찾아 가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애초에 잘 벌기가 어렵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베이스고 그 좋아하는 그 베이스가 이게 이 시장의 흐름에 맞았을 때 저는 이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래 가기 위해서 무언가 내가 컨셉을 그렇게 맞춰서 시작한다는 건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 와중에 제가 팔을 안으로 굽을 수도 있는데 네. 마르디가 하고 있는 플레이가 저는 제일 세련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 잘 벌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돈만을 위해서 가고 있는 건 아니야. 네. 라는 게 느껴지는데 네. 사실 그것들을 면밀히 보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르죠. 그냥 꽃집 네. 으로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물론 그건 이제 저희의 숙제고 저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거를 뭐 한 번, 두 번 해보고 야 이거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라고 해서 안 할 건 아니니까 그냥 이걸 꾸준하게 그냥 시간을 들여서 하면 언젠가는 이제 알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아쉬운 마음은 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알려고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굳이 받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사람들이. 네. 정보가 워낙 많으니까 굳이 내가 그것까지 봐야 돼?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뭐 이제 인스타나 SNS에 뭐 그런 이제 패션에 대해서 그런 채널들이 많잖아요. 있죠. 이제 그런 거 가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 숫자로 브랜드를 얘기하니까 따지보면 뭐 산마 얘기 많이 나오고 저희 뭐 매출 얘기 많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 그냥 진짜 그 매출을 찍기 위한 브랜드, 매출만이 목표를 가진 브랜드처럼 말을 하는데 저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좀 아니 이런 거 쓰기 전에 좀 우리 인스타도 좀 들어와 보고 하면 저희 인스타만 봐도 얘네 뭐지 싶을 정도로 되게 많은 컨텐츠가 있거든요. 맞아요. 꽃만 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 꽃이 되게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쉽다 뭐. 저는 적재적소에 돈을 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김고은 씨를 기용한 거라던가 네. 어떤 지금 뭐 매장을 뭐 한남동에 2개, 3개 이렇게 계속 늘리고 네. 그 안에 카페 만들고 네. 좀 이런 것들이 좀 마르디답게 돈 제대로 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저는 들어요, 사실. 네. 네. 저도요. 근데 그런 투자를 하셨을 때 겁나진 않으세요? 네. 겁나진 않았어요. 전 그게 뭐냐면 저는 워낙 사업 규모가 작다 보니까 네. 아직 그렇게 뭐 큰 돈을 써본 경험이 없거든요. 근데 대표님도 피스 하실 때는 굉장히 작은 규모였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어떤 사람의 그릇이라는 게 언제 커지던가요? 모르겠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겁났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여기다 태운다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인테리어가 왜 이렇게 비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니들이 뭐 한다고 비싸? 처음에 제가 그랬다니까. 저희 인테리어 하는 친구들 되게 잘하는 친구들인데 처음에 이제 속마음 나온다. 니들이. 야 니가 왜 이렇게 비싸? 뭐 한다고? 나도 하겠다. 막 그 얘기를 제가 직접 했어요. 그 장난으로. 친구한테. 그리고 나서 제가 해보고 역시 이건 잘하는 애들이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사과를 나중에 했는데 저도 처음엔 되게 쫄렸는데 모르겠어요. 그릇이 언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요새 들어서 기분이 좋은 건 이제는 하고 싶은 걸 따지보면 고민 없이 할 수 있게 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내가 언제부터 이게 내가 하고 싶다고 이거를 막 돈을 이렇게 써가면서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랬어요. 근데 투자한 거 대비 확실히 리턴이 오던가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복합적이잖아요, 사실. 되게 뭐 그것 때문에 영상에서. 왔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는 솔직히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만족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가 한남동의 카페 공간에서는 거의 매주 밴드들이 공연을 해요. 매주까지는 아니지만 한 달에 그래도 3번은 공연을 하거든요. 그게 다 공짜예요. 그냥 저희가 섭외하고 저희가 무대 세팅하고 하는데 실상 아무 비용도 안 받고 뭐 맘 같아서는 맥주라도 한 잔 여기서 사서 드시면서 봤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맥주 드세요 뭐 이건 짜치니까 그냥 보고 나가셔도 아무 말 안 하거든요. 요즘에 가장 즐겨보고 있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혹은 뭐 관심 갖고 계신 거가 있다면 뭘까요? 별로 없는데. 아니 뭐 그냥 여전히 제일 잘하고 싶고 여전히 제일 재밌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여전히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취미생활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이게 제일 놀이에 가까운. 여전히 그러면 하고 계시는 고민은 그냥 일에 대한 고민이시겠네요. 그죠? 일본 이제 어디 가면 좋을까? 우리가 지금 매주 공연한다는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알릴까? 알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고민하죠. 회사가 커지면 대표들이 조금 늦게 나가도 상관없나요? 어떠세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 있으니까. 네, 이제 저희가 없어도 돌아가기도 하고 눈치가 보이긴 하거든요. 그쵸. 근데 저는 좀 당당한 게 우리 회사 애들이 제가 저나 이수연이 일을 제일 많이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애기만 누가 봐줄 사람만 있으면 일을 하거든요. 그걸 어쨌든 회사에 내 컴퓨터가 있으니까 이제 저는 뭐 토요일이건 일요일이건 상관없이 회사에 거의 나와 있고
애만 누가 봐준다면. 직원들 너무 눈치 보이겠다. 그렇습니다. 저희 애들도 일을 진짜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안 나오거나 뭐 좀 농땡이를 쳐도 어쨌든 대표님은 뭐 토요일에 일을 하든 일요일에 일을 하든 한다는 걸 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6, 7년 만에 이게 이루어진 성과인데 네. 앞으로 6, 7년 뒤에는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일본이나 해외 시장은 더 뭐 매장을 많이 확장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아니면 유통을 더 좀 제대로 해서 얼추 그 나라의 상위권 브랜드가 되고 싶고, 이제 그렇게 해서 역으로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쟤네는 이런 그래픽만 파는 브랜드가 아니라 조금 쟤네는 좀 급이 있어. 그러니까 뭐 나는 좋아하진 않더라도, 아니면 나는 저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입으니까 나는 안 입더라도 이제 브랜드 자체는 인정을 하는 브랜드가 되고 싶고, 6, 7년 뒤에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황욱 대표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 피스피스가 사실 어려운 옷이었어요, 제 기억에는. 빡셌죠. 네, 어려운 그래픽들이. 옷이었고 그 컬러 쓰는 것도 좀 과감했던 적도 있고. 맞아요. 그렇게 사실 굉장히 디자이너의 성향을 갖고 있는 브랜드였거든요. 네. 저도 사실 옷을 그때 세게 입었는데 네. 저조차도 세다고 느낄 정도였으니까 네. 사실 그때의 감도가 되게 높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멋있는 브랜드로 기억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어떤 DNA 안에는 계속 디자이너로서의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그게 뭐 패션 브랜드들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좀 갈리는 게 패션 브랜드를 하지만 옷을 정말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은 브랜드가 금방 망가지고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패션을 패션으로 대했을 때 그 브랜드가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마르디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패션, 이게 돈벌이 보면 저는 솔직히 브랜드라고 말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브랜드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마르디란 걸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가 보이거든요, 저는.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네. 좀 쉬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대표님 정도의 상황이면은 네. 소파에 누워있을 것 같아요, 그냥 집에 맨날. 저 집에 가면 소파에 누워있어요. 아니, 추운데 안 하고 맨날 누워있을 것 같아요. 그냥 놀러 다니고. 근데 그러시지 않을걸요? 그런가? 네. 일단 저 그 정도 되면은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게 아마 생길 거예요.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저런 것도 해보고 싶고. 그런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마지막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네. 대표님의 마르디가, 네. 이수연 대표님과 박하목 대표님의 마르디가 지금까지 성공했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냥. 네, 지금 존재하기까지의 운이 몇 프로고 실력이 몇 프로다? 운이 거의 뭐 한 99? 98? 네, 한 99? 진짜 겸손하게 얘기한다. 진짜요. 진짜 겸손하게 얘기한다. 진짜요. 근데 이건 진짜 이게 점점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새는 잘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제가 또 잘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뭔가를 해보고 하잖아요. 100% 얘네는 잘 될 가능성이 너무 많고 시장에서 반응도 오고 있는데 마르디처럼 그러면 이게 오느냐 터지느냐 또 안 그러거든요. 그거 왜 그럴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이제 운이라고밖에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그 어떤 전략이나 그 어떤 노하우나 뭐 그런 거를 다 투입시켜도 안 돼, 생각처럼. 그러니까 그게 저는 어쨌든 마르디로 그 경험을 했잖아요. 어쨌든 저희도 근데 뭔가 뭐 마케팅도 하고 예를 들면 시딩도 하고 뭐 김고은 뭐 앰버서더도 썼으니까 어쨌든 그런 걸 하면서 무언가 이제 그게 뭐 돈으로 환산돼서 오진 않겠지만 어떤 생각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인사이트가. 그런 걸로 이제 조언을 하고 그런 걸로 시도를 다른 브랜드로 해봤을 때 이게 우리가 느낀 경험이 어떤 우리의 인사이트가 이게 또 100% 성공 공식은 아니구나 또 느끼게 되고 그러면은 뭐 이런 거죠.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 이거는 나도 지금 뭐 모르겠는데 왜 잘 됐는지. 그러니까 계속 운이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그리고 뭐 그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같은 선택을 하는 애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되게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황 대표님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선물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너무 잘 쓰겠습니다. 네. 저거 잘 되셨으면 좋겠고. 네, 잘 돼야죠.
제가 또 한남동에 한번 가서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커피 한 잔 사주세요. 그러니까요. 술을 한 잔 해도 되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르디 베크르디의 박하명 대표님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르디에 대한 생각을 조금은 달리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